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인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으로 보이네요. 영하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 교황 비오 7세를 비롯해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몸을 떨어가면서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대관식 예복을 입고 황제의 관을 위쪽으로 들고 서 있습니다. 의아한 점이 생기지요. 그림의 제목을 보면 나폴레옹 1세의 황제 대관식인데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살 연상의 아내 조세핀이 황후가 되는 순간입니다. 조세핀은 프랑스의 민법에 따라 무릎을 꿇은 복종의 자세로 뭔가 이상하게도 교황이 아닌 남편 나폴레옹에게서 왕관을 받으려 합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황후의 관을 받고 있는 조세핀의 머리 위쪽으로는 2층의 단으로 만들어진 귀빈석이 보입니다. 아래층의 한가운데 넓게 자리를 잡고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만족한 표정,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네요. 이 여인은 나폴레옹의 어머니 마리아 레티치아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머니 레티치아는 이날 대관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레티치아는 며느리 조세핀을 몹시 싫어했다고 하죠. 화가 다비드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좋은 자리, 대관식의 귀빈 자리를 나폴레옹의 어머니 레티치아에게 할애하지요. 자리로만 따지면 교황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마리아 레티치아를 그려넣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림에 포함된 것을 보고는 기뻐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은 나폴레옹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다비드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드, 대단합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 레티치아 뒤쪽 2층 단, 여인들의 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의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 다비드 자신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사인처럼 그려넣었던 르네상스 화가들의 전통을 따라한 것입니다. 화가 다비드는 대관식 장면을 신고전주의 규칙을 지키듯이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심에 위치한 십자가와 수직의 성당 기둥, 거대한 가로축은 교황으로부터 황후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지면서 관람자의 시선은 나폴레옹으로 집중이 되죠. 나폴레옹의 명으로 대관식 장면을 그리게 된 화가 다비드, 황제 나폴레옹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황제 나폴레옹과 황후 조세핀의 모습에는 위엄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림의 정식 명칭은 1804년 12월 2일 노틀담 드 파리 대성당에서의 나폴레옹 1세 황제와 조세핀 황후의 대관식. 긴 제목이죠. 이 거대한 작품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비드의 걸작 나폴레옹 대관식은 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들여다볼수록 그림에서 거짓과 위선이 드러납니다. 조세핀의 뒤쪽으로 서 있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나폴레옹의 여동생들입니다. 왼쪽부터 캐롤라인 뮤라, 폴린 보르게제, 엘리사 바치오키오, 이 3명의 여성입니다. 3명 중 가운데 자리 잡은 여성이 유난히 나폴레옹이 아꼈다고 하는 여동생 폴린 보르게제입니다. 여동생들도 모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조세핀과의 관계가 심하게 안 좋았다고 하죠. 그림에서라도 화목한 가정을 원했던 나폴레옹의 바램과 화가 다비드의 눈치 빠른 판단으로 대관식에 참석한 가족의 모습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폴레옹 여동생들이 그려진 왼쪽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2명의 남성, 나폴레옹의 형제들입니다. 왼쪽이 형인 조세프 보나파르트. 형 조세프는 대관식 후에 황태자 자기를 받고 1806년에는 나폴리의 왕, 1808년에는 스페인의 왕이 됩니다. 오른쪽이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입니다. 루이는 1806년 네덜란드의 왕이 되지요. 동생 루이는 황후 조세핀의 딸인 오르탕스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3명의 여동생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이 오르탕스입니다. 나폴레옹의 동생 루이의 아내이며 아내 조세핀의 딸이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동생 루이와 오르탕스의 첫째 아들 샤를입니다. 이 어린아이 샤를이 일찍 죽게 되고 둘째 아이가 이후에 제2공화정이 들어서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의 손자이며 동시에 조카가 되지요.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은 나폴레옹의 형 조세프의 아내입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신고전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의 걸작이며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폭이 979cm, 거의 10m에 육박하는 대작입니다. 실제 키 168의 나폴레옹이 그림에서는 176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실제보다 크게 그려진 것이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미술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루브르에서 2번째로 큰 작품이에요.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겠지요. 참고로 루브르에서 제일 큰 그림은 보르게스의 작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그림은 폭이 990cm. 이 그림보다 조금 크네요.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중앙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는 정치 실력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제3집정관을 지낸 샤를 프랑수아 루브랭, 대법원장 장자크 레지스, 국방장관을 지낸 루이 알렉상드로 베르티에르, 외무부 장관과 대의회장을 역임한 탈레랑이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 조세핀의 뒤쪽으로 보이는 남자, 후에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라인과 결혼해서 처남이 되는 프랑스 제독 요아킴 무라트의 모습도 보입니다. 교황 비오 7세는 대관식을 위해 도착해서 아침부터 황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폴레옹을 기다리는 교황, 대관식 전부터 모욕과 수모를 겪은 것이지요. 대관식에 초대받은 교황 입장에서는 교회를 적대시하던 이전의 혁명 세력과는 다르게 나폴레옹은 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황의 착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단지 대관식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서 교황을 초빙한 것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관식에서는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고 축성을 하게 되지요. 나폴레옹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황제의 관을 교황이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관을 씌워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황에게서 그 황제의 관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에 써버립니다. 어이없는 행동,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자신이 썼던 황제의 관을 황후 조세핀에게 씌워줍니다. 화가 다비드는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는 모습을 그리려고 한 스케치가 남아있어요. 사실대로 표현하자니 불경스럽게 보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아니었지요. 고민 후에는 항상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 화가 다비드. 화가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려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역사적인 명화는 거짓투성이입니다. 그림을 본 나폴레옹도 몹시 만족스러워했다고 하지요. 굴욕을 당한 교황 비오 7세는 왠지 우울하게 보입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황제의 관을 들고 있는 나폴레옹 뒤로 대관식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카이사르의 얼굴입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했던 로마의 인물이라고 하죠. 카이사르는 힘과 실력은 출중했으나 실제 황제가 되지는 못한 인물입니다. 독일어의 카이저, 슬라브어로 자르, 모두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어원이 바로 카이사르의 이름이지요. 카이사르, 그 이름 자체가 황제를 뜻합니다. 6살 연상의 아내 황후 조세핀은 4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모습으로 마치 성녀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비드의 판단이었을까요? 나폴레옹의 요구였을까요?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비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다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에게 가서 직접 따지세요. 나폴레옹의 대관식,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하고 제위에 오르게 되는 나폴레옹. 나폴레옹을 위한 그림이며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다비드의 그림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예술작품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자크로이 다비드. 다비드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영웅 나폴레옹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그림이 한 점 더 있습니다. 베르사유 국미술관에는 다비드가 직접 그린 거의 같은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유 국은 프랑스의 역사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가에게 같은 크기로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원작과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나폴레옹의 여동생 중 하나 폴린의 드레스가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작과의 구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컬러를 바꾼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루이 레오폴드 보엘리가 1810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루브르에서 관객들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사실의 왜곡,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화가 다비드의 목적은 확실하지요. 사실과는 다를지라도 새로운 황제 나폴레옹의 위엄과 권위를 살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연출입니다. 화가 다비드의 거짓과 위선의 예술작품은 성공적으로 이어집니다. 나폴레옹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비드를 찾아와서 작업을 지켜보기도 하고요.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본 나폴레옹이 다비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존경한다. 저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둘 다 열심히들 산다.